사실 이제 뭐 바로 청와대가 사의를 이제 받아들여서 일단 확대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대한상의 주최로 해서 어제 있었던 조찬 간담회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의였죠? 그렇죠. 강의였습니다. 오늘 뭐 각 회사의 임원들을 한 200여 명 모아놓고 한 강의였는데 이제 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인도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 그걸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야기 하는데 전부 다 아시안을 쪽으로 이제 외국 쪽으로 나가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5, 60대를 상대로 해서 등산만 가지 말고 또 험한 댓글만 쓰지 말고 좀 외국으로 하라. 식당 우리나라 너무 많다. 외국 가면 장사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는 일거리 없다라고 탓하지 말고 동남아 가라. 5, 60대도 퇴직하고 등산만 다니지 말고 동남아 가서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 정당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했는데 사실은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중요하게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 문제는 사실 개인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국가의 일자리 문제를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보좌관이 자신이 일자리 만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외국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후한무치한 저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20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5060 세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20대와 5060 세대를 향해서 저런 말을 했다. 그것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말이다.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러니까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조기 퇴직한 5060들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가라. 굉장히 가슴 아플 텐데요. 굉장히 가슴에 대목 박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고요. 조기 퇴직한 것만도 억울한데. 그렇죠. 마치 SNS에서 댓글이나 다는 정부 비방이나 하는 이런 걸로 지금 몰아갔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인도나 동남아가 분명히 뜨는 지역에는 맞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일자리 정부에서 아세안으로 가라. 이 말을 한 거는 아세안 일자리 정부나 다름없는 거죠. 일단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베트남에서 영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 박항서 감독의 성공 사례를 아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항서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베트남 가서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현철 보좌관의 전체적인 발언이 국민들의 바닥 민심을 너무 모르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죠.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감독 등의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베트남에 도전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축구사에 굉장히 굵직한 업적을 남긴 영웅인데 이 쫓겨났다는 표현부터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발언 보면 자영업자들 보고 일본을 비교하면서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식당이 일본보다 3배가 더 많다면서 자영업자들도 해외로 진출하라는 발언까지도 해요. 가뜩이나 지금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 줄줄이 문 닫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문직의 어떤 해외 유출도 아니고 해외 진출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고 하는 게 정말 바닥 정서 이렇게 삼엄한 경제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요. 이분이 원래 일본 저성장 연구 전문가입니다. 일본을 연구하다가 그 분야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신남방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동남아시아 문제, 본인이 전혀 몰랐던 그 이전까지는 집중하지 않았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김현철 보좌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인사 문제 책임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제출했고 또 수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그냥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사태 이거를 더 나가서 하려면 아까 이제 조수진 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동남아에서의 일자리 정책 보좌관이 할 얘기였지.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사람이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줘. 청와대에서는 동남아 막연하잖아요. 동남아 가시려면 가고 싶은 생각 드시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놔두고 동남아를 간들.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제가 기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영상관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뭐 한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쪽 정부와 우리가 어떤 거를 또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 국외에도 좀 관심을 돌려라. 이런 정도 얘기라면은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밖에 나가면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 본인이 밖에 그쪽 지역을 아무것도 안 해주신 상태에서 왜 경제비서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 내지는 뭐 유감평이 그치 말뿐이 아닌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몇 번 다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공무원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베트남에 지금 삼성전자가 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죠. 근데 국내의 인건비보다 10분의 1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가서 지금 하루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35만 원을 받고 공무원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지 사정하고 국내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또 이게 지금 경제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국내 복지 문제. 사실 5, 60대가 왜 자꾸 대꾸만 타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왜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책임은 복지 정책 또 다시금 재교육 이런 게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헬조선 하지 말고 동남아시아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현철 전 보좌관이죠. 이제 사의를 표명했으니까요. 김현철 보좌관은 과거의 한 매체 인터뷰에서도요. 재벌 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지 못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면을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재벌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처럼 보일 만한 그런 우려스러운 인터뷰를 하신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김현철 경제보좌관님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해명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문맥을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혁하고 그런 시장의 자율적인 개혁하고를 다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언론에서는 사실 중앙일보라는 언론의 성격을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대 일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 맞아요? 예.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저 때 논란이 됐었죠. 중앙일보의 성격이 3대 일간지라고 해명을 해서. 자, 김현철 전 보좌관. 문제가 뭡니까? 전달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문제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말이 한 번의 실수였으면 이게 뭐 또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는 판단할 텐데 김현철 보좌관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사실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그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인도태평양 지금 이 라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김현철 보좌관은 그거 우리 관심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 논란을 불러킨 바가 있어요. 네. 또 최근에는 한 강연에서 기업 기살리기 관련돼서 이 기승전 기살리기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위기론이 개탄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또 경제 틀을 바꿔야 될 때다. 이런 고통은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사실은 그동안 끊임없이 말 실수가 많다 보니까 그에 참석했던 진보학자들도 아니 당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 현장에서 진보학자들이 반발을 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또 이런 분이 사실은 대통령 보좌관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말이 좀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또 그런 추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너무 앞서 간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과거에도 계속 말실수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향은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 이 파문이요 야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망언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댓글 달지 마라. 부산 다니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잔인한 결정을 하는 것이 나머지 3년을 성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청년과 장년을 싸잡아 불평 세력으로 간주하고 어디에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배웠습니까? 네. 저는 김현철 보좌관이 결국 퇴임했잖아요. 사표가 수리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주문하고 싶은 게 단순히 말 실수 때문에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계속해서 참모들의 설화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현철 보좌관의 문제는 몇 번의 말 실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인식하는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 아까 국민들의 바닥 민심을 못 읽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분이 최근에 모 팟캐스트에 출연해서요.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경제 위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고용 상황에 몰리고 있는 고용 통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취준생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경제가 문제 없는 건가? 경제보좌관의 현실 인식에 개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실수 때문에 사표를 쓴 게 아니라 현실 인식이 부족해서 사표를 썼다. 이 후임자 같은 경우는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을 인선할 게 아니라요.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지금 뼈아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인선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당 민주당은 김현철 보좌관 논란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 사퇴 의견이 나오고 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수리를 했죠.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보좌관 발언의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은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대기업 고위 임원 200여 명이 참석을 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20, 30대 등 돌리게 했죠. 5, 60대 등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해임밖에 없다. 잔인하게 해임해야 된다. 그 예상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김현철 보좌관의 이 아시아로 가라라는 발언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중동 발언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에 나가라라고 한 발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사회 각층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을 부각하면서 전임 정권의 무능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헬조선입니다. 이러한 것이 과거 정권과 다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능 때문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동 진출 정책을 공허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양규 여사님, 이 박근혜 정부의 중동 발언이 뭐였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과거. 그때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몇 차례 다녀온 직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중동에 일자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경제가 뭔가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중동과 뭔가 뭘 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어딘가에 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중동이 좋다. 지금 막연하게 신남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맞아요.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도 많지만 그러나 지금 동남아에 관한 정보도 없는데 그럼 갑자기 동남아 가라 그러면 당신이 가세요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2015년 3월에 나왔는데요. 정확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중동 가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회의의 이름이 청와대에서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발언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다른 나라의 무역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번 발언은 동남 정책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동남아로 떠나라.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중동으로 가라라는 이 발언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은 이 중동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우선 국내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우긴다면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또 국민들 그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잘 살게 해야지 어떻게 중동으로 나가라 그러냐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당시에 민주당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모른다. 자, 이 상황. 참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마 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네. 그때 이 발언 있자마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하나 소개해드리면 박근혜 정권 옹호에 광적으로 앞장서는 일베 청년들, 박 정권 권력자의 자식들, 박정희 교도처럼 운동하고 어르신들의 손자들 다 중동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국 수석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김현철 전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SNS로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못하게 하잖아요. 노영 신임 비서실장이. 예. 저는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논평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때 대변인이 서영교 대변인이었습니다. 아하.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측의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네. 정부는 그 모든 탓을 청년들에게 돌리려 한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중동을 동남아라고 치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일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가 네. 지금 여당일 때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저는 또 문제 같아요. 네. 이 발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홍은표 원내대표 아까 국회에서 봤을 때 그 발언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모를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이 당을 상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도 건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실책이나 실언을 할 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의 실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 지금 잘 되고 있다. 네. 아무 문제 없다. 네. 나는 모른다. 이런 발언으로 일관하는 게 네. 집권 있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소비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웃도는 것을 거론하면서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효과가 나타난 정책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 체질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역 경제 위기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양지열 변호사님,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론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위기라는 말이 적절한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말이 그랬죠. 많았죠.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놓고 저는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방침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경제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현 정부와 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권의 주장하는 거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양쪽 다 치열하게 누가 옳냐를 다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설령 이제 민주당의 전망이 맞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정책 전환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이런 얘기는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지수가 있어서 저희가 도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고용 창출 능력은 바닥이다. 특히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될 30대의 취업자 수가 급감한 상황이다. 이런 지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유리한 통계만 쓰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런 고용률 통계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유리한 가처분 소득 증가라던가,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발언을 해서 통계청장 관련된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국민들의 실상, 정말 바닥 민심과는 동떨어진 통계만 인용하는 게 경제 위기 자체보다 그런 인용을 바라보고 자화자찬을 하는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